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 상식. 오늘의 주제는 야,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진짜 선글라스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너무 덥지 않니? 난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야, 너도 덥지? 덥지. 덥지? 말도 못하지. 그 머리에 딱 묶은 거 봐. 더우니까 묶은 거야. 아, 오죽하면 머리 땀 뜨나서 내가 다 덮어 올렸잖니. 문 열렸다. 어머? 누구야? 누구야? 안녕 친구들. 핑퐁! 현정화다. 현정화 감독님이고 안녕. 진짜. 이야. 안녕 반가워 친구들. 대한민국의 탁구 영웅이자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스포츠 스타, 탁구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현정화. 세계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우승의 주역. 당시 에피소드가 영화로 제작되면서 흥행 돌풍까지.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였던 26, 화려하게 은퇴한 그녀. 현재는 지도자의 길을 선택,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현정화. 건강 걱정은 없을 것 같은 그녀가 오늘 장수고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 건강에 약간 적신호가 왔는데 이제 어떤 신호?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위가 신경성 위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급체 같은 거를 하기 시작해요. 자주 오지, 급체가. 급체 오면 그냥 나 이해가 오는 게 가. 아니라 병원에 실려가. 그 정도로 심하게. 너무 아프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이래서 그런 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면 아무래도 살이 좀 빠지겠지. 그리고 힘도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약해져. 그래서 은퇴하고 내가 1년 만에 10kg가 빠졌어. 내가 1년 만에 10kg가 빠졌어. 10kg가 빠졌다고? 내 몸을 돌볼 여유가 1도 없었던 거야. 그랬겠네.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 막 240. 이렇게 말랐는데. 말랐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당뇨가 이제 단계가 100 이상이 올라가면 당뇨 전 단계가 되잖아. 내가 그 바로 밑에. 단계. 혹시 집에 누가 가족력 있었던 거야? 있어, 가족력? 우리 어머님이 당뇨를 오래전부터 앓고 계세요. 가족력이 있었구만. 그래서 나는 내가 그게 빨리 이렇게 당뇨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와. 대한민국 최고의 탁구 선수였던 현정화. 국가대표를 은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건강 적신호. 과연 탁구 여자도 두려워하는 질환의 정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을 잠식하는 당뇨. 전 세계 당뇨병 인구 4억 6,300만 명. 국내 성인 당뇨 환자 1000만 시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은 한국인 최다 사망 원인 당뇨. 자각하지 못하는 젊은 당뇨 환자 무려 46%. 그리고 전신에 파고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 합병증. 한 번 시작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하면 절단까지 하는 당뇨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당뇨망막 병증까지. 전신에 침투해 각종 장기를 망가뜨리는 불행의 씨앗 당뇨. 당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당뇨 많이 들어봤는데도 이렇게 한 번씩 짚어지고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섭다. 예, 충격 많이 받으시는 주위에 것 요새 같아요. 보면은 가족 중에 당뇨이신 분들이 거의 한 분씩은 다 있다는 있어, 얘기들이 있어. 이제 맞아.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뇨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이제 뭐 나는 전당뇨다, 뭐 혈당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당뇨가 뭔지 아세요? 당뇨라는 질병. 오줌에 당이 나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주네요. 이름 자체는 진짜 맞아요.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는 건데 네. 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호르몬의 문제. 근데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나와도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 혈액이 나중에 노폐물을 거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신장인데 여기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걸러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되는 걸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전 단계 진단 받은 적이 본인이 있어요. 직접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 되면 전 단계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항상 100 바로 밑에 수치가 있어요. 뭐 99, 언저리쯤에 있으시구나. 그쯤에 있는데 이렇게 마른 사람들도 당뇨가 있나요? 보통 당뇨는 비만하신 분들한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마른 당뇨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은 유난히 마른 당뇨 분들이 많으세요. 팔다리는 이제 말라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안쪽에 내장 지방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것 말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마른 당뇨가 더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당뇨 자체도 원래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인 걸 잘 모르는데 근데 마르신 분들은 나중에 정말 그 관리가 안 돼서 증상이 온다고 해도 본인이 당뇨일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를 못하세요. 자기는 말았으니까 네. 마른 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네. 거죠. 근데 사실은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합병증. 그렇죠. 사실은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두려워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휴학생의 사연이 좀 도착을 해서 그걸 좀 보고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당뇨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한 사람.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그에겐 휴학생 남자분이신가? 남자분이네.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 젊은 분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김종섭입니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아무런 증상이 없었었는데 딱 1년 있다가 이게 눈으로 왔던 게 백내장. 그때 양쪽 눈 다 수술 받았었고 백내장. 어머머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그 다음 왔던 게 이제 다리로 왔던 거. 그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다리는 이제 이 상태이고 최근 7년 전에 이제 신장도 안 좋아져갖고 신장 투석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각종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휴학생 종섭 씨. 다리에 괴사가 왔나? 발끝에서 시작된 피부 괴사가 종아리까지 올라온 상태. 이대로라면 두 발을 더 이상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머 어떡하니.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되지가 않는 상태에서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그냥 그 부분 주변으로 해서 궤양이 생기거나 썩어버리는 거예요. 부어오른 발 때문에 평범한 신발은 신을 수조차 없었던 종섭 씨. 발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커다랗고 푹신한 신발이 그의 발을 지킵니다. 당뇨는 제가 17살 때 고2 때 초에 시작했거든요. 17살? 17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체격이 많이 좋았었어요. 거의 뭐 100kg 이상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체격이 좀 있었네요. 몸도 좋고 잘생기고. 아프다 시작하니까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60kg 이상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진단받았던 게 당뇨라고 해서 받았던 게 그때 진단을 받았어요. 17살 때. 당뇨 투병 25년째. 당뇨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한번 시작된 궤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괴사된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병과 때문에 거지 있는 상태로 있는데 오늘같이 나가서 야외 활동 같은 거 한 경우에는 괴산한 부분에서 염증 같은 게 많이 흘러내려가고 진물이 많이 묻어서 그 거지가 많이 지저분해하고 그 거지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자주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해준다고 잘 아물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서 이걸 또 본인이 저렇게 다 케어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발 상태. 소독을 마친 종섭 씨가 익숙하게 무언가를 챙기는데요. 뭘 가지고 나오시는 거야?
박스 안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그가 먹어야 하는 약들입니다. 약이 저렇게 많아. 왜냐면 혈당을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경병증 때문에 통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기타 다른 합병증이 또 많이 발생을 하신 거예요. 손바닥을 덮을 만큼 수북한 약들. 약을 저렇게 많이 먹어도 와우. 이 수많은 약들이 지금 그에겐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어르신분들 만성질환 많으신 분들은 안 까먹고 약 먹는 게 일이에요. 일이네. 정말 손이 어디 여행도 못 가겠네요. 한 움큼인데. 아, 너무 마음이 안 좋다.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만든 당뇨 합병증.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당뇨 합병증은 종석 씨의 치아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치아도 뭐야? 치아도 다 무너졌어? 당뇨가 있다 보니까요, 이빨에 이로도 이게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합병증은 이로는 잘 안 오는데 특이하게 이로 와가지고 이가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씩 먹다 보면 이렇게 가로치고 으스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틀니를 할 그런 사태까지 왔었어요. 지금 뭐 지이빨이 없어요. 그냥 틀니로 그냥. 어머 웬일이야. 42세인데? 아우 세상에 42세밖에 안 되는데 42밖에. 많이 힘들죠. 우울증도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한 거는데 죽으려고 한번 또 해봤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뇨 다리만 한쪽만 아플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아픈데도 웃고 있는 모습 그런 거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저런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자꾸 웃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갖다가 좀 좌절하고 쓰러져야 되나 그래갖고 그때 힘을 좀 얻었던 게 그런 병원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웃는 모습 보고 좀 힘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관리를 통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맞아. 그럼. 그럼 일단 살아야지 생명은. 휴학생 종섭 씨의 어머니 이숙자 씨는 매일 그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된장 풀어서 저것도 된장찌개. 먹는 거 안 좋아. 몸에 좋은 식재료들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직접 담근 된장을 이용한 된장찌개가 오늘의 메뉴인데요. 그런데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한다는 흰 쌀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쌀밥 식단이 걱정되는 상황. 이렇게 식단을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당뇨인 사람들은 작곡갈을 먹으라고 추천하는데 제가 지금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투석하다 보니까 수석 병원에서는 작곡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쌀밥 먹으라고. 일단 그렇게 먹는 거에다 크게 규제 안 하고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결국은 쌀밥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우리 아까 잠깐 식이 얘기를 했지만 잡곡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에 있는 당의 함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혈당을 더 천천히 올려요. 식이섬유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그렇구나. 20대 때는 많이 대부분 다 인스턴트 하루 라면부터 시작해서 라면으로 끝나고 밥보다도 대부분 인스턴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약간 정신 좀 차리고 좀 관리했었으면은 정말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후회해요. 올해 66세고요. 이숙자입니다. 아들 10년 병원 생활 끝나기 전 이제 한 6년, 7년째 됐을 땐가 그때 이제 저도 합병증이 좀 왔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발 제거해 먹고. 종섭 씨의 어머니 역시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럼 암만 해도 큰 자식이니까 그렇죠. 더 안타깝고 내가 차라리 많이 아파 내가 아프고 내가 그거 하는 게 낫지. 자식 아픈 거는 정말 진짜 물어서 올기가 힘들죠. 말은 못하고 표현 안 해도
힘들죠. 잘 뻗쳐내주고 지가 잘 이겨내주고 하니까 좀 부모로서 조금 보기가 낫죠. 안타깝고 하지만은 부모 앞에 지가 그래도 아픈 걸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더 그냥 서럽고 그냥 속상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일단 우리가 이 영상 속 휴학생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좀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게 합병증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합병증이 진짜로 제일 어마어마했죠. 예. 당뇨 합병증은 정말 수많은 합병증이 있거든요. 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생길 수가 모든 데 있는데 진짜 하나 봐요. 정화 친구 어머니도 당뇨 겪으셨으니까 엄마는 어떤 합병증이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당뇨 하시고 난 이후에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계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상처 같은 거 났다고 그러시는데 그 상처가 잘 안 아무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도 아직 그 백내장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안 오셨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다행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당뇨로 발생하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갈게요. 여기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며 관리 중인 남자. 우와,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힘든데. 오이. 운동만이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며 힘든 근력 운동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데요. 고된 운동이 끝났으니 이제는 수분을 충전할 차례. 꿀꺽꿀꺽 쭉쭉 들어가는 물. 원샷이야? 1리터를 원샷해. 아유, 외출 후에는 청결이 필수. 손톱 정리가 한창인데 아우 너무 짧게 자른다. 아야. 저기 자르면 안 돼. 발톱 역시 손톱만큼 바짝 자르는데 개운하게 손발톱 정리를 마친 주인공.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는데 발을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무슨 이유로 발을 절단하게 됐을까? 이게 무슨 이유야? 아니 당뇨 왜 그런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발을 절단해야 된대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발톱 자르면서 감염이 됐어요. 찬물을 막 물 너무 많이 마셨나? 일단은 저 사람이 뛰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왜냐면 선선했을 때 괜찮은데 저 뙤약볕에 사람이 뛰게 되면 일단은 위험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죠? 근데 막 질러본 건데요. 그 정답은 맞는데 과정이 약간 이상해서 제가 그러니까 가정을 선생님 해주세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이제 손톱 얘기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거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손톱을 너무 바짝 자르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당뇨 진단을 받으면 손발톱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살이 둥글게 닿아 있으니까 그 둥근 모양대로 자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끝 쪽에 옆쪽에.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손톱깎이 자체가 더러워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났다는 건 다리는 내가 늘 걸어 다니면서 안 좋은 외부 환경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더러운 세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것들도 충분히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인들이야 그 국소 부위에 잠깐 염증이 나고 회복이 되겠지만 당뇨 환자들은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 궤양이나 괴사가 되면서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일자로. 그리고 살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길이를 좀 유지하면서 자르셔야 되고 늘 양말이나 이런 걸로 발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얘기는 저는 사실 캐치를 못할 줄 알았는데 바로 얘기가 나와서 놀랐어요. 운동 맞았어요? 운동 맞아요. 당뇨 환자잖아요. 뭐가 올까요? 힘들어요. 절단이잖아. 저혈당이 오죠. 운동을 몰아서 한다거나 운동을 너무 고강도로 한다거나 길게 하시는 건 안 되고요. 공복 운동도 안 돼요. 살 빼겠다고 공복 유산소 이런 것도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먹는 것과 운동의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야 되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 마시는 거. 아까 많은 양의 물 마시는 거. 저도 얘기했잖아. 그것도 옳지 않은 것 아까 같은데. 그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분의 나쁜 습관은 한 번에 물을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것 때문에 좀 더 그랬어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사실 우리는 정상인들은 조금 차가운 거 벌컥벌컥 먹고 얼음 좀 씹어 먹어도 혈관이 건강하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미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이 찬물을 다량으로 먹으면서 위장관계 쪽에 있는 혈관이 쪼그라들게 되면 수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하신 분들도 너무 찬물보다는 상온의 물, 조금 미지근한 물 맹맹할 수 있지만 그런 물 드시라고 하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한 150ml 정도 드시는 게 좋은 게 그 정도가 흡수가 잘 돼요.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당뇨발이 뭐예요? 당뇨발?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앞서서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 부분에 특히나 괴사나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우리가 당뇨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뇨발이 근데 얼마나 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명씩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한대요. 30초에 한 명이 당뇨발 때문에 절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요거 각설탕이에요. 각설탕? 사실 각설탕이 포도당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혈액 모형인 거죠. 혈액 샘플을 각설탕 있는데다 한번 부어볼게요. 이게 혈당이 높은 사람의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한 혈액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쭉쭉쭉쭉 흘러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혈당이 높아져 있어요. 와. 자, 이런 식으로 각설탕을 제가 막 녹였어요. 이렇게 시럽같이 느낌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혈관은 이런 얇은 관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비교하는 실험을 하려고 해요. 한번 밀어볼게요, 동시에. 이제 다 밀을까요? 네, 쭉 밀어보면 흐름의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와, 선생님 거는 막 완전히 저는 한 손으로 딸 수 무슨 있어요. 놀이기구 타면서 내려가는 거 같아. 다 내려갔어. 저는 한 손으로도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들어가지도 끈적끈적하고 않아. 막히니까 제대로 안 돼요. 막히니까. 다시 뒤로 가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들어가. 아니, 지금 이게 뒤로 가. 눌렀다가 뒤로 와? 떼면 뒤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어딘가 막혔겠죠. 잘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반도 안 왔어. 실제로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면서 당뇨발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발에 피가 안 가니까 썩는 수밖에 없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합병증도 사실 너무 무서웠잖아요. 네. 당뇨 합병증의 끝판왕. 끝판은 뭐예요? 바로 암입니다. 암입니다. 센 걸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암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캔서가 온다고. 왜요? 실제로 당뇨병 학회에서 네. 연관 그 내용, 발표 내용에 따르면 췌장암, 네. 자궁 내막암, 자궁내막.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당뇨 환자분들이 각각 4.9배, 그러니까 췌장암이 4.9배,
그다음 4.1배, 2.2배 이렇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희한하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섭고 겁만 이렇게 네. 좀 드린 것 같아서 이어지는 특별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역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아니 오늘 운동하면 또 산 증인이 있잖아. 우리 혹시 왜 탁구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탁구 좋다. 야, 탁구. 아니 근데 왜 스케이트를 이거 타시냐고. 우리가 야 이거 스케이트야? 아 이거 스케이트인가? 이게 라켓이다. 그러면 요 90도 각도로 자기 예, 옆에다 사이드에다 붙여놓으세요. 하나 하면은 자기 여기 좌측 눈 있죠. 네. 여기까지 갈게요. 이렇게. 예, 예쁘게. 안녕하십니까. 대신 정면을 보지 말고 사선을 봐요. 아 탁구대는 여기 있는데. 네. 왜 그래요? 그래 탁구대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돌리면서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팁이다 이거. 근데 이거만 해도 좋겠다. 시작. 오 잘하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네. 지금부터 역사 속에서 당뇨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알만한 사람 중에 당뇨병 걸리신 분 옛날 분 중에 있으세요? 왕 중에 있는데요. 왕? 엄청 똑똑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조. 그래 세종대왕 아니야. 몸이 너무 빨리 맞히시는데 맞습니다.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창하신 분 아니야.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기신 해박하시고. 왕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약 4년 만에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당뇨의 원인인데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이세요. 50대 초반이세요. 어머. 왜냐면 잘 드시고 궁에서 그냥 상감 요것도 시없어서 그래 맛이 있구나. 운동은 안 하고 앉아서 그냥 훈민정음만 연구하셨으니. 그렇지.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식성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하루에도 무려 4끼를 식사를 했고요.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해요. 야 반찬 투정을 하셨네. 네네네. 근데 또 사냥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도 너무너무 싫어하셨다고. 그러니까 머리만 쓰시는 거야. 앉아만 그죠? 계신 거야. 세종대왕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사셔서 사셨으면. 업적을 더 남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때 당시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네. 세종께서 소갈증이 생겨서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한 동이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은 눈병이 나서 오래 일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정사가 해이해질까 두렵다. 이런 글이 적혀 있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합병증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하고 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뇨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슐린을 직접 주사도 하고 옛날 분들은 대체 어떻게 고치셨대요 그런 걸? 여러분도 혹시 여주라고 아십니까? 여주는 정말 쓰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본초 과목에서 보면 여주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워서 불필요한 열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또 소갈병, 즉 당뇨병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네. 혈당을 잡는 혈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예.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쥐어보시겠어요? 살짝 쥐어보면 새끼손가락이 닿는 자리가 소부혈이라는 자리예요. 소부혈. 근데 이 뼈와 뼈 사이 다섯 번째 그 자리인데요. 우리가 당뇨병이 걸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특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여기 만져보면 통증이 심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나 봐요. 네, 그 자리를 아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혈당 잡는 혈자리가 이번에는 손이 아니고 발입니다. 발. 네네.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 있죠. 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사이. 앞쪽에 있는 자리가 태계. 딱 그 반대 자리가 골륜자리. 당뇨병에 걸리고 나면 가장 피로감이 자주 찾아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신장이 약해져요. 이 자리를 자극해 줌으로써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잘 회복시켜주게 되고 발 쪽의 순환도 도와주게 되고. 이거 텔레비 보면서 하면 되겠다. 아파.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목 뚫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와.
아까 말했듯이 뒤쪽에 있는 권륜열이 족태암 방광이에서 등 쪽, 목까지도 다 관할하거든요. 와우. 진짜 예민한 여자네. 현정 학생은 그럴만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혈자리로 몸을 좀 풀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당뇨에 좋은 운동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의 근육은 어떤 거예요? 바로 당을 소모하고 또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 근육 중에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허벅지죠. 이 하체 쪽에가 즉 반 50%에서 약 70% 정도까지가 근육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의 저장 또 당뇨가 소모되는 이 공간인 허벅지 근육이 많아야만 좋은데 만일에 이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만약에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지. 안 좋겠죠, 아무래도. 혈액의 순환이 늦겠죠. 방금 이제 현정 학생이 정확하게 말해줬는데요. 우리의 혈중 내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 속에 저장되어지고 또 분해되면서 사용되어야 될 텐데 근육이 너무 적다 보면 혈관 속에서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관에 과도하게 당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그죠. 이번에 알려드린 건 당 파괴 허벅지 운동인데요. 앉아서 한 발 엉덩이 들기입니다. 자, 왼발을 살짝 앞으로 하시고요. 살짝 앞으로. 오른발은 살짝 안쪽. 안쪽. 손은 깍지를 끼시고요. 큰 나무를 탁 앉는다는 알았다. 느낌.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높이 드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듭니다. 자, 시작. 요렇게. 요 이 땅 할 네. 때처럼.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앉아주시고. 낫다. 좋은데. 살짝만 일어나면 되네요. 이게 뛸락말락 하는 그렇죠. 그 정도. 그렇죠. 이거 힘드네.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으면 여기에 약간의.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둘이서 하는 허벅지 강화 훈련이거든요. 현정 학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레그 익스텐션 아시죠? 야, 이거 그거 프로포즈 하는 아, 그런가요? 자세인데요? 이 분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저는 살짝 눌러줍니다. 그렇지요? 예, 살짝. 이 굉장히 허벅지 운동이 강화가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배에다 힘 줘. 갔구나. 내쉬면서 쭉 내려가면서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또 내려가면서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언니가 눌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주시고. 안 돼. 얘가 먼저 내려가. 들어. 그렇지. 언니는 밀어. 그렇지. 버텨. 뭔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가 땡땡해지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당뇨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다. 오늘 했던 이 운동들을 집에서도 꾸준히 해주실 거죠? 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특별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운동도 배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당뇨를 극복하고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등생의 비결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도 기대되는 우등생과의 만남. 네. 5, 그때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역대급 우등생의 등장. 6. 저거 쉽지 않은데. 아니, 매달리기만 해도 어려운데. 와, 저거 못하는데. 이늘도. 진짜 여자분 턱걸이 하는 거 못 봤어. 안녕하세요. 당뇨를 극복한 서명혜입니다. 저희 집으로 안내를 할게요. 따라오세요. 어머, 몸매 봐봐, 몸매. 뭐 20대, 30대 초반이야? 멀리까지 오셨네요. 우리 집은 23층이거든요. 24층. 잠깐만요. 먼저 올라가세요. 저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따 봐요. 23층을 제작진은 올려보내고 본인은 계단으로 23층을 뛰어. 야, 뛴다. 오 마이 갓. 대단하다. 너무 좋은 운동이죠. 허벅지 근육을 쓴다는 건. 순식간에 12층을 돌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계단을 거뜬하게 오르는데요. 와, 정말 체력이 대단하네요.
진짜 23층은 와, 저거 진짜 제대로 된 운동되겠다. 저렇게 계단 오르면서 하체 근육을 쓴다는 건 제가 지금 인슐린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도착한 제작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야, 만나네 드디어. 아, 걸음도 너무 가벼우죠. 네. 어머나. 저는 평상시에도 항상 계단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당도 잡고 다이어트도 되고 행복해져요. 도파민이 팍팍 나와서. 하지만 지금의 모습,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데요. 7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의 3배 정도가 나와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슴에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와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어요. 우울증으로도 17일 정도 방에만 누워있고 울고. 비만과 당뇨는 그녀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 임신한 배가 아니라 아우! 그렇게 오랜 시간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와! 야, 20kg. 야. 이쁘다. 몸도 이뻐졌다. 와, 너무 관리 잘했다. 당뇨를 이겨낸 우등생이 하루 2번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는데 아, 혈당 체크하시는구나. 현재 그녀의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당뇨로 진단 받으신 분이 이 정도면 잘 관리하시는 거죠. 정상이네. 아, 좋아. 당 체크든 뭐 다이어트든 콜레스테롤이든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아, 운동하러 가볼까? 23층 걸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운동하러 가세요? 본격적으로 우등생의 당뇨 극복 비결을 탐색해봅니다. 저는 혈당 관리를 해야 돼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매일매일 걷거나 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세요? 삼바춤 추네. 약간 스텝을 밟으시는 거죠? 삼바춤. 삼바 춤이 우등생의 비결일까요?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삼바. 춤이 아니고요. 이 운동은 카리오카라는 스텝이에요. 옆구리와 전신에 자극을 줘서 순발력을 길러주는 운동이에요. 정면을 바라보고 스텝을 밟으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카리오카 스텝. 이번엔 또 어떤 스텝일까요? 조금 저분은 또 뭐야 저건? 호흡킥 스텝인데요. 몸을 발로 차듯이 앞으로 나가는 운동이에요. 다리도 시원하고 스트레칭도 되고 부상 방지할 수 있어요. 저거 쉬울 것 같죠? 저거 되게 많이 하신 그런 스텝이고 그 동작인 것 같아요. 사이드 하인인데요. 복부 운동도 되고 다리 허벅지 운동도 되고 당뇨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되게 가볍게 뛰시네. 네, 저 동작들이 허벅지를 단련시키는 동작들이라서 허벅지가 앞으로, 내 몸에서 옆으로. 포도당을 제일 잘 쓰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너무 좋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장 지방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은 다른 지방, 피하 지방보다 염증 매개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포도당을 대사하는 인슐린의 신호 전달 과정에도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저항성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뇨에 걸릴 위험성도 증가하고 합병증의 위험까지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체중 조절이 아니라 이렇게 내장 지방 좀 제거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해주면 좋죠. 운동 후 무언가를 마시는데 음료의 정체는 진짜요? 뭘까요? 뭐 뽀얀 거 드신다. 라떼? 아이스 라떼? 아니, 노래. 내장 지방 날리는 3스텝 운동 끝! 당뇨 합병증을 막는 또 다른 비법.
우등생의 일상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데. 아, 오늘 이거 까먹을 뻔했네. 계획표를 봐야지. 계획표가 있네요. 저게 무슨 계획표야? 이거는 눈 운동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표랑 달라요. 눈 운동을 해? 어떻게 하는 거야, 눈 운동? 오, 우등생은 계획이 다 있구나. 한번 배워볼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내려가면서 반복하면 돼요. 당뇨 하면은 합병증이 같이 온다고 해서 안서는 눈을 이제 움직여주면서 눈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고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들이 해도 되게 시원할 거예요. 뻐근한 거 좋아지고. 다양한 곳으로 당뇨합병증은 눈 전반에 걸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근육 단련인 거잖아요. 평소에 쓰지 않는 이런 근육들을 단련하면 눈 뻐근한 것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당뇨 아니신 우리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관리의 핵심인 식단. 과연 똑소리 나는 우등생의 비결은? 아, 그래 뭘 드시는지 궁금해요, 진짜 항상. 당뇨는 특히나 먹는 게 중요해서. 커피인데. 아이스 커피네? 사실 제가 라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라떼를 먹네. 라떼가 원래 시럽도 좀 들어가고. 이 라떼는 당뇨 걱정 없이 안심하고 즐겨 먹는 영양식입니다. 과연 우등생이 커피에 따르는 달달한 음료의 정체는? 우유가 아니야. 색깔이 노랗잖아요. 저게 뭐지? 이게 바로 당뇨 영양식이에요. 당뇨 영양식이요? 다른 음료들은 달콤해서 당 수치가 한꺼번에 훅 올라가서 제가 먹는 당뇨 영양식을 넣어 먹었더니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라떼 먹는 느낌이 나서 꼭 챙겨 먹는답니다. 당뇨 영양식과 함께하는 또 다른 밥상 비결이 궁금한데요. 평소시에 이렇게 야채랑 과일이랑 닭가슴살 위주로 먹어요, 저는. 몸에 좋은 건강한 식품이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음식만 컬러별로 먹어요, 저는. 야, 칼라별로 저걸 다 또 구워 드시네. 그 토마토도 구워 먹으면 좋다고. 그게 더 맞아, 좋죠, 맞아. 흡수가. 닭가슴살 저렇게 해서. 처음에 야채 썰 때는 별로 안 맛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구워놓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요. 예. 진지한 표정의 우등생. 예쁜 장식까지 더해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데요. 어머, 저게 웬일이야. 그녀가 음식 플레이팅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당뇨 식단을 하게 되면 너무 초라하게 먹는 것 같아서 좀 예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예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겠다. 늘 꽃으로 많이 데코를 하시네요. 맞아. 예쁘게 생기셨는데 예쁘게 드셔야지. 요거 당뇨 영양식. 저렇게 진짜 영양식이다. 저렇게 간단히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식사 전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가득 담긴 당뇨 영양식 한 잔. 아, 맛있다. 당뇨 잡고 부족한 영양은 더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한 우등생의 밥상. 원래 제가 대식가였는데요. 큰 재료 필요 없이 우아하게 그냥 한 잔으로도 한 끼 식사가 되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식단하고 운동 저렇게 하시면 그럼. 극복하죠. 그럼. 살이 찌면은 당뇨도 오기 쉽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운동으로 항상 관리를 하면서 날씬하고 예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여왕
대접을 해주는 좋은 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그게 거예요. 곧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어때요? 직접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보고 싶죠.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우동생. 이렇게 이쁜 여자가 온다니까.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넘게 당뇨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했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4학년 8반 서명혜입니다. 본인이 당뇨라는 거를 애초에 알았을 때 어땠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요. 당뇨약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와서 그때 저는 정신과를 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살이 쪄서 온 병 같아서 기어서 가서 운동을 등록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신 운동이 뭐예요? PT를 받았어요. PT를. 아, PT. 알겠다. 일단 근력을 만들려고 하시고. 드셨던 그 노란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요. 네, 다 궁금해요. 사실 주부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당뇨 식단을 차려 먹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식단을 챙겨 먹지 못할 때 당뇨 영양식을 마셨어요, 저는. 네. 갖고 오셨어요, 혹시? 네. 이거 같이 먹으려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게 당뇨 영양식이에요? 고소한 냄새. 맛있어, 맛있어. 당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달아요. 두유 맛에 미숫가루 맛에 여러 가지 아주 좋아.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건강한 건 맛없다. 그런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건강한 건 맛있다나? 그러네. 우리 당뇨에 도움이 돼요, 이게? 네. 솔직히 말해서 맛있는 것만 먹거든요. 아. 일단은 맛있어서 먹고. 그리고 당뇨에 도움되고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네. 포만감도 오래 가요. 나는 포만감 오래 가야 돼. 실제로 당뇨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식단 관리라고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또 식단 관리에 유리한 것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은 MPB만 기억하시면 돼요. MPB. MPB? MPB. M으로 시작하는 영양소. 미네랄? 미네랄. 마그네슘. 조금 더. 뭐들 영양소. 정답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MUFA. 우리 뭐 아보카도나 견과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좋은 지방산이 불포화 지방산이다. 지방산. 그래서 혈액에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 나쁜 기름들을 이렇게 빼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피는 알 것 같아요. 피 어떤 피 건가요? 뭐? 프로틴. 프로틴? 단백질? 아닌가? 프로틴도 피기는 한데 팔라티노스라는 성분이라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천연당인 팔라티노스를 섭취했을 때 이 혈당 상승 폭이 대조군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당지수를 낮춘 당이라는 거죠. 자, B. 마지막 B. 요거는 보테니컬 익스트랙트라고 해서요. 이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다. 처음 들어보는 거. 이 식물성 추출물 중에서도 네. 여주랑 돼지 감자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주 좋잖아. 그게 당뇨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주하고 돼지. 그쵸. 일단 이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억제할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돼지 감자를 섭취를 하고 이제 돼지고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체중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혈중 포도당 농도도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주 추출물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여주 같은 경우는 뭐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피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풍부해요. 세포가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 안에 성분이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되게 쓰고 근데 진짜 요즘 이게 너무 먹기가 쓴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먹기가 싫어. 진짜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성분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뭐? 또 있어요, 제가 뭐예요? 늘 강조하는 거,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몸속에서 효소나 여러 가지 호르몬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근육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소화 흡수율 같은 걸 고려해서 같이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영양식 같은 경우는 유청 단백질, 이제 동물성이죠. 그리고 대두단백, 우유단백까지. 우유단백까지. 1대1대2의 비율로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비율로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 영양식이라고 했구나. 아우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알았다는 게 난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좋다. 우리 우등생은 당뇨 영양식하고 아까 커피랑 또 드시던데. 네, 일반 우유 대신에 이 당뇨 영양식을 넣어서 먹었더니 괜찮지. 색다른 맛인데요. 고소한 나도 맛이더라고요. 한번 먹어봐야지.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섭취 시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유단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제품 관련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특정 질환으로 약을 드신다거나 당뇨도 중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와서 그 당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당뇨 영양식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온 것 같아. 왜? 녹내장이 있어서 지금 검진을 다니고 인공 눈물이 이게 없으면 난 눈을 못 떠. 이렇게 젊다고 정말 안심하니. 최근에는 40대에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실명을 부를 수도 있는 안질환들이 많죠. 야, 실명까지 온대. 상상하기 싫은데요? 셀프 허벅지 강화 훈련입니다. 쭉 뻗어서 보통 하는데 여기서 한 발을 뒤로 올립니다. 한쪽 발은 밑으로 내리는 힘을 쓰고요.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자기가 자기 몸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 열나요. 약간 바보 같은데 이게 내가 나한테 힘을 줘서. 채널 A